201페이지 쪽에 거기 공정성 104조와 관련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폭리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이 법률 행위를 했어요. 계약을 했다는 소리죠. 법률 행위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인데 1억짜리 부동산의 등기를 넘겨주는데 이걸 갖다가 2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넘겨주기로 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1억 원짜리 재산권을 이전했는데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2천만 원 받았으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급부 그래서 재산권 이전하는 급부와 반대급부 그래서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반대급부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5배 차이가 시세는 1억짜리인데 5천만 원에 거래했으니까 시세가 5배 차가 발생했네요.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들어서 지금 궁박, 경솔, 무경험 이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추정해 주느냐라는 게 일단 관건입니다. 자, 추정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는 사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추정해 주지는 않는다. 요게 일단 첫 번째 조심해야 될 논점입니다. 그럼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더니 어떤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심리적, 정신적으로 이 쪼들리는 상태를 갖다가 궁박이라 그래요. 이게 정신적으로 쪼들리거나 심리적으로 쪼들리면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게 물로 뛰어내리는지 땅으로 뛰어내리는지 시멘트로 뛰어내리는지 모르지만 뛰어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쪼들림이 굉장히 이 궁박이 멘탈이 나간 건데 멘탈이 나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참 이 궁박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참. 자, 그다음에 경솔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어떤 계약을 했다. 무경험은 어떤 특정 영역의 경험 없음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해서 경험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궁박, 경솔, 무경험 3개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3개를 다 갖춰야 될 필요는 없고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서 어느 하나만 갖추면 충분히 요건이 갖춰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자 쪽에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폭리자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수익자라 그래요. 폭리자 또는 수익자가 지금 피해자 쪽에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용하려는 의사. 그러면 알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이. 다시 한번 알고가 뭐라고요? 악이. 알고 있다. 악이. 그러면 그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이걸 갖다가 악의의 폭리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악의의 폭리 의사입니다.
이 악의의 폭리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존재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걸 갖춰줘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성립 요건입니다. 그래서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이게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아우 저 촌닭을 어떻게 튀겨 먹나 볶아 먹나 어떻게 백숙을 해 먹나 이러면서 저 컨치리 꽂고 저 컨치리 꽂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알고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 폭리 의사가 존재해야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폭리자를 수익자라 그러는데 이 폭리자 수익자 쪽에서 놓고 봤을 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거 1억짜리 부동산을 2천만 원에 산 것이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계약서에다 특약을 딱 달았습니다. 향후라도 이렇게 거래된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재소 합의라 그래요. 다시 한번 뭐라 한다고요? 부재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부재소 합의라 그래요. 부재소 합의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부재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뭐라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부재소 합의를 해놓은 건데 이것도 부재소 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특약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부재소 합의가 있는데 이 부재소 합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한 것이고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여에 대해서 일단 적용하지 않습니다. 징여에 왜 적용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징여는 징여자가 주면 수중자는 받기만 하고 반대급부가 없죠. 수중자가 징여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되고 수중자가 징여자한테 반대급부로 뭔가를 줘야 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뭔가를 줘야 되는 것이 반대급부로서 없다 보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샀다는 겁니다. 이 경매는 법원으로부터 산 거기 때문에 1억짜리 부동산이 유찰이 여러 번 돼가지고 1억짜리가 2천만 원 돼서 샀다.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공정시장에서 산 거기 때문에 1억짜리 부동산이 2천만 원에 샀다 하더라도 경매로 산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서 된다면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됩니다. 다시 한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뭐로 간다고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취인 민법 139조 무효행위의 취인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희한한 건 무효행위 전환은 뭐 한다고?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면은 이게 746조와 관계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피해자 쪽에서는 폭리자 수익자에게 받은 거 돌려달라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받은 거 돌려달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돌려달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폭리자 쪽에서 이 폭리자 수익자 쪽에서는 피해자 쪽에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피해자는 폭리자 쪽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746조에 대한 거기 예외 단서 규정 때문에 그래요. 못 돌려받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폭리자 쪽에만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등기는 돌려주되 저 2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와 관계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좋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 가지고 지금 법률행위 계약이 이루어졌다.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한다? 본인 기준. 줄여서 본궁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예. 본궁.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궁박,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쪼들리는 건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본궁.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을 누구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기준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무대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무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다.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교재 그 프린트 물과 관련해 가지고 4번 문제를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을 볼까요?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옳다? 2번이 옳네요. 자, 1번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의 경우는 취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될 수 있다. 여기 뭐라고 되냐면 취인이 139조 무효행위의 취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행위의 취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틀렸고, 두 번째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가 아니라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맞네요. 여기 증여는 수증자가 받기만 하고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급부와 반대급부. 급부 받기만 했지 반대급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이 맞네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돼야 된다. 모두 구비돼야 돼요? 어느 하나면 돼요? 어느 하나. 모두 구비될 필요는 없네요. 어느 하나면 됩니다. 모두 구비. 모두란 말 때문에 틀렸고, 어느 일부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일부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부만으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게 됩니다. 네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만을 가리키고 정신적, 심리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은 궁박이 될 수 없다는 틀렸네요.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인 거 이 쪼들리는 상태 다 포함하는 겁니다. 5번에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과 같은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를 뭐라 그래요? 악의의 폭리의사라 그래요. 다시 한번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를 뭐라 한다고요? 악의의 폭리의사. 그래서 악의의 폭리의사. 그래서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 성립합니다. 여기 보세요. 알고서 이용하려는 폭리의사. 그래서 악의의 폭리의사가 뭐 한다고요? 존재해야만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알고서 저 촌탁 컨치리 꽂고 저 컨치리 꽂고를 어떻게 해먹지? 튀겨 먹나 볶아 먹나 백숙에 먹나 이러면서 그걸 이용하려는 악의의 폭리의사가 존재해야만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합니다. 성립 요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를 않아요.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5번 역시 성립한다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저쪽 그 204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204페이지 쪽으로 가니까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이중매매는 조금 전에 아까 실효 나가기 전에 이미 했죠? 예, 이중매매는 했기 때문에 이미 103조 그 사례로서 이미 다 다뤘습니다. 부재소가 뭐라 그랬다고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부자가 아니 불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부재수입니다. 예. 재소전 화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도 있다고요? 재소전 화해. 재소전 화해는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법원에다가 미리 그걸 다 정해 놓는 겁니다. 미리 그 정해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거 원상 복구해 가지고 매도인에게 원상 복구 도록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재소전 합의를 미리 딱 해놓게 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막바로 집행이 가능해요. 재소전 합의를 해놨으면 임차인이 안 비워주게 되면 막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재소전 합의를 미리 해서 법원에다가 등기해 놓자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도 상당히 법을 잘 아는 임대인이에요. 건물주가 속 많이 썩어. 돈 받아서 좋겠다 그러지만 이거 공실도 안 나야 되고 유지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끝났는데 안 나가면 명도 소송해야 되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야. 이거 명도 소송하는 것도. 그러니까 재소전 화해를 하게 되면 명도 소송이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건물주가 아니라 잘 모르는구나. 넘어가. 개인한 얘기를 내가 또 해가지고. 자, 그래서 204페이지에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해서 좀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이 법률행위 해석 문제는 이제 이래요. 자, 여기가 187, 여기가 180, 186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있는데 지금 매도인 값, 매수인 액.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의사의 합치. 의사의 합치는 의사의 합의입니다. 합입니다. 의사의 합치로서 187필지를 갖다가 토지를 갖다가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소위 말해서 낙성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에다가 뭐가 씌었는지 186필지를 갖다가 계약서에다가 명시하고 이걸 갖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떡하니 해줘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인도 하고 매수인도 하고 뭐에 씌었는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합의는 187필지를 합의해 놓고 계약서에다는 186필지를 써놨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해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 하는 해석은 자연적 해석이라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 의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해석은 뭐라 한다고요? 자연적 해석. 그래서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하는 해석은 자연적 해석이라 그래요.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에 의해서 하는 계약을 하는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고요?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입장,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것은 표의자의 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를 알 수 있을 때입니다. 표의자의 의사를 지금 알 수 있어요.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내심적 효과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해석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 케이스 시험 문제는 저 케이스가 지금 여러 번 출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합의는 187필지 합의를 했는데 계약서에는 186필지로 계약서를 썼다라고 했을 때 카메라가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신 분이 카메라 좀 옮기세요. 자,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 그래서 의사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하는 해석이다 보니 그래서 지금 저 경우는 합의가 187조에 의해서 합의가 되는데 186필지라고 잘못 썼단 말이죠. 저렇게 됐다 하더라도 저건 5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돼요. 187필지를 합의해놨는데 186필지로 잘못 기재하고 등기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5표시. 표시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심적 효과의 의사에 따라서 187필지가 지금 계약이 된 거지 186필지는 계약이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186필지라고 좀 잘못 쓰고 등기를 넘겨줬으니까 표시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걸 뭐라 한다고요? 5표시. 무해. 표시를 잘못했지만 무해. 해가 있다 없다? 없다. 5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5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자연적 해석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렇게 지금 계약서에다가 186필지로 잘못 기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착오를 들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안 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 아주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의사를 뭐 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심적 효과 의사에 해당되는 거. 일명 고래고기 사건이라 그러는데 고래고기 사건 그러니까 또 저 울산 사건인가 또 그렇게 또 알아들으라. 원래 고래고기는 못 잡게 돼 있단 말이죠. 못 잡게 돼 있으니까 그 어부들끼리는 상어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상어를 잡아서 싣고 오진 않거든요. 상어는 지느러미만 가지고 오지. 대구는 상어고기 먹죠. 돈베기 이래가지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지느러미만 먹어요. 상어고기는 안 먹고. 그러니까 지느러미만 쭉 자른 다음에 몸을 빵 차가지고 바다로 그냥 다 빠뜨려 버려 이렇게. 상어를 잡아서 몸통은 버리고 뭐만 싣고 온다고요? 지느러미 삭스핀. 그거만 싣고 온다고. 다른 건 필요 없대. 그거만 싣고 와. 근데 대구는 몸통을 먹어서 돈베기. 제사상에도 많이 올리죠? 네, 제사상에도 많이 올려요. 자,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한번 볼게요.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그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 수 없을 때입니다.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 수 없다. 잘 알 수 없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표시행위에 추단되는 표시행위입니다.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객관적 이 효과 의사, 객관적
효과 의사를 갖다가 해석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표시행위 어디에 표시되어 있다 그랬나요?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불분명할 때는 뭐대로 해석하겠다? 계약서대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불분명할 때는 계약서대로 해석을 하겠다. 그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객관적 효과 의사에 의해서 해석을 하겠다. 이 규범적 해석은 상이단,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이것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착오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규범적 해석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자연적 해석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 시험 문제 단골 코스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계를 했는데 그 중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뒤에 계약서를 불분명하게 써놨다든가 지금 의사가 불분명하다든가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다루고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3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주로 이 계약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간극 그러니까 어떤 명시 안 해놓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간극 다른 말로 얘기해서 틈이라 그러는데 이런 간극과 틈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계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 법률행위를 갖다가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이 법률행위의 해석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문제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다시 법률행위 해석은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다. 이거.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에도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딸내미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럼 이 딸내미가 기숙사에 들어가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기숙사를 못 들어갔네? 그러면 딸내미를 아무 데나 재울 수는 없으니까 방을 얻어주게 됐는데 그래서 방을 얻어주는 과정에서 엄마가 올라가 가지고 방을 얻어주고 거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지불할 엄마를 계약 당사자로 볼 거냐 아니면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딸내미 들어와서 살 거니까 딸내미 이름으로 계약서를 명의는 딸내미 이름으로 하고 계약서 쓴 거는 엄마가 쓰고 보증금도 엄마가 줬어요.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계약서에는 딸내미 이름이 돼 있는데 계약서에 딸내미 이름 명시했잖아요. 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 5천만 원을 딸내미한테 돌려줘야 되느냐? 어머니한테 돌려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단 말이에요. 계약이 끝났을 때. 그러면 누가 당사자에 따라 딸내미를 당사자로 볼 것 같으면 딸내미한테 돌려주면 되고 딸내미가 당사자가 아니고 어머니를 당사자로 보면 엄마한테 돌려줘야 되는 이야기가 남아요. 보증금 반환이.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이 해석의 표준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기준이라 그래요. 기준이 되는 것은 목사 임신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임신했어요. 아마 여자 목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여자도 목사 하시죠?
한 번도 못 봤나요? 여자 목사분? 여자분도 목사 있습니다. 자, 목사 임신인데 이게 해석의 표준 기준인데 이게 목이 뭐냐면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불분명했을 때 잠깐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헤헤 강의 허스르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자연적 해석으로 간다니까. 의사가 명확하면 무슨 해석으로 간다고요? 자연적 해석.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의사가 명확하잖아요. 의사의 합체가 있었으니까 무슨 해석으로 간다고요? 자연적 해석. 186으로 썼다가 하더라도 5표시 무의 원칙에 따라서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187페이지 다시 등기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표시 잘못됐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의 등기예요. 무효의 등기.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하고 알 수 없으면 무슨 해석을 한다고요? 규범적 해석을 한다니까. 아 강의의 맥을 잘 잡아봐 제발. 뭐야 나 사나운 사람 만들지 말고 불독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면 해석은 무슨 해석으로 간다고요? 자연적 해석이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다, 표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규범적 해석으로 가면 계약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왜? 표시행위로부터 추산되는 객관적 표시행위가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해석하겠다 이런 뜻이 규범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표준이 되는 것은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내용이 뭐냐, 목적을 먼저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인 관습, 이거 민법 106조입니다. 사실인 관습을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법규를 해석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모르겠으면 신의성실을 신의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해석을 하고 지금 법률행위 해석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바로 대법원의 상고심 사유입니다. 법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오류로 인해서 재판을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대법원 상고심의 사유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수영장 약관이 있는 것이고 뭐 어떤 체육시설 어떤 곳을 갖다가 독서실을 이용하려고 한다. 사설 독서실을 가면 사설 독서실도 이용 약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작성자 불리하게 해석을 하고 고객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약관을 만든 거는 작성자죠.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내용을 불분명하게 흐리멍텅하게 약관을 작성해 놨으면 그러면 작성자 불리 고객 유리하게 해석하라라고 약관 규제법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 쭉 정리를 했고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6번으로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6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이 옳다? 자, 2번이 옳다.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 해석과 전혀 무관하다. 여기 법률행위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해야 돼요. 딸내미를 계약 당사자로 볼 거냐, 행위자, 계약서를 쓸 행위자, 어마이를 당사자로 볼 거냐라고 하는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다. 1번 듣고 이번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다. 진정한 의사를 알 수가 없으면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닌 동그라미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행위가 뭐라고요? 계약서.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거 읽고도 아직 규범적인 걸 모르면 2달 뒤에 또 만나면 돼요.
두 달 뒤에 아직 기회가 또 있어. 접시에 코를 박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꾸 싸나운 사람이 좀 사나운 사람으로 오인을 하기 때문에 예. 자꾸 무섭다 카이. 나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인데 자꾸 무섭다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미지 관리가 아주 그냥 솜사탕 같은 사람으로 보여야지. 아니야 이제 사나운 불독 같은 이제 이미지를 버리고. 자 3번.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작성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작성자 분리 고객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작성자 분리 고객 유리하게 해석하라. 약관 규제법에 있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실인 관습은 법률의 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여기 목사 임신의 사가 뭐라고요? 사실인 관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 해석이 뭔다고요? 표준 기준이 되는 거 맞네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와서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거래계에서, 자, 거래계 동그라미 칩니다. 거래계가 뭘까요? 중개업소에서 이 뜻이야. 다시 한번 거래계가 뭐라고요? 중개업소에서 이런 거예요. 거래계에서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표의자의 주관적으로 부여된 바가 표준이 된다. 아니죠. 거래계에서는 주관적으로 부여된 바가 표준이 된다. 큰일 날 소리. 그거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자, 왜냐? 자, 여기 봅니다. 거래계에서 중개사무소에서 시골에 촌집이 있는데 이 촌집을 사고 팔라 그러는데 거기서 그 중개사무소에서 이게 시가가 지금 현재 500만 원 정도 간대요. 근데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부모님과 추억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 가치가 100억이야. 내가 봤을 때 주관적 가치는 100억인데 거래계 중개업소에서는 500만 원밖에 안 한대. 그럼 내 주관적 가치로 해야 돼요? 시장 가치, 객관적 가치로 해야 돼요? 시장 가치인 객관적 가격으로 해야 객관적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걸 판단해야지. 내 주관적 가치에 따르는 100억을 가지고 이거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억 가치를 규정하면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돼. 그래요, 안 그래요? 100억짜리를 500만 원에 계약한 거잖아.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돼버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 가지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5번에 주관적 의미가 아니라 표의자가 주관적 부여한 바를 표현한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계에서는 객관적 의미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주관적으로 부여된 주관적 가치가 표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랬더니 107조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로 가겠습니다. 비진의 시간이 될까요? 일단 해봅시다.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카메라를 옮겨 놓으세요. 카메라. 아니 보니까 사이트에 그 이야기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그 강의 내용과 그게 안 맞다라고 자꾸 그게 그 사이트에 제 그 교습란에 그게 자꾸 올라와서 그래요. 아니 동영상 보시는 분이 올리는 것 같아. 그걸 자꾸 그걸 갖다가 써놨는데 또 15명이 또 거기다가 또 동의를 해놨더라고. 또 이거 참네. 교수님 내용 되게 좋은데 그게 그거하고 그 강의 내용하고 카메라가 안 맞아요 이러면서 해놨는데 15명이 거기다가 동의를 눌러놨어. 그래서 내가 자꾸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왜 저렇게 자꾸 신경 쓰지 그러는데 그게 컴플레인이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또 신경 써야 되는구나.
자, 그럼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인데 원칙이 뭐냐?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뜻이에요? 유효. 원칙이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유효라는 소리예요. 유효. 자, 그 다음에 예외. 예외를 보니까 상할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로 한다? 무효. 무효로 한다. 그래서 상할수 무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 진위에 대한 판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이다. 맞이 틀려요. 기출문제 이렇게 났습니다. 맞이 틀려요. 틀렸습니다.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게 아니라 표의자의 생각. 표의자의 생각이 뭐라고요? 진이다. 그랬는데 시험 문제는 꼭 판례는 뒤집어서 내 자꾸 뒤집어서 여러 번 냈단 말이죠. 그래서 진이란 표의자의 생각이 아니라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문제를 내가지고 판례를 왜곡해서 문제가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알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 요거 정확하게 좀 보시고, 자, 이 비진의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 자 어떤 사람에게 증여할 의사는 없습니다. 증여할 의사는 없는데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고,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고 이 증여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갖고 상선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상선무.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그대로 유효다라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래서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선무. 선의 무과실이면 여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었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요 악이라는 말은 알았거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요 악의를 뭐라 그런다고요? 알았거나 또는 오하니까 또는이에요.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줄여갖고 상알수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상알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상알수가 되면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 여기 상알수 무효. 그래서 이건 무효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상선문은 안 나와요. 상선문은 안 나오고 상할수 여기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 표시를 하고 증여를 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 증여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와 관련해서 사례를 잠깐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제가 그 해운대에 별장이 없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별장에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파티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와우 이렇게 좋은 데서 살았으면 원이 없겠네 하길래 그리 좋으면 이거 니 해라 라고 해서 니 해라 라고 했으니까 증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니 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농담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농담을 한 소리구나 라고 알았으니까 제가 한 증여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 여기는 추상적이라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게 상당히 법조항이 추상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답을 고르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 107조는 법 조문 자체가 추상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을이 지금 자기가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상선무 상태에서 자기가 등기를 가지고 매매를 통해 가지고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제3자 병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다 등기를 매매를 하게 되면 그대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가 상선무로서 유효가 됐기 때문에 뒤가 무효라 하더라도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나 못한다? 한다. 유효기 때문에 뒤에 전득자가 악이라도 그대로 보호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 을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슨 등기? 이 등기는 무슨 등기? 무효의 등기.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요? 무효의 등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지만 이 등기는 무효의 등기다. 그래서 을이 갖고 상할수에 해당되는 경우에 등기는 무효의 등기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을이 자기한테 잠깐만 등기부에는 무효다 유효다 이런 게 안 찍힌다 그랬죠? 예. 소유자가 누구냐가 나타나는 것이 무효냐 유효냐가 찍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효의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지금 소유자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거를 기화로 해서 을이 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이 매매로 팔고 등기를 갖다가 넘겨줬습니다. 이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제3자 병에게 넘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3자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무효의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은 저 등기가 무효다라는 걸 알고 사왔다는 거죠. 이런 경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선의는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가 을이 갖고 있는 등기가 무효라는 걸 모르고 사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상대방이 여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거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3자가 등기를 받아온 것은 그대로 뭐가 되냐면 유효가 돼 버려서 선의의 3자는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무효의 등기를 매매로 3자가 선의의 3자가 사오게 되면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3자의 소유권을 뭐 한다고 인정한다. 3자의 등기를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아직 뒤에 더 남았는데 문제 하나만 풀고 쉬었다가 와서 더 뒤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7번 문제 하나를 먼저 풀겠습니다. 자, 7번 갑은을에 대해서 증여의 의사 없이 박스입니다. 증여의 의사 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증여 의사 표시를 하였고 을은 그 물건을 병에게 양도하여 순차로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몇 번이 옳다? 3번이 옳게 돼 있네. 1번 을이 악의인 때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을이 악이에요. 을이 악이면 그 등기가 뭐가 됐어요? 무효. 근데 병이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여기 을이 악이라서 무효라 하더라도 병은 선이 무과실이면 병이 일단 선이면은 소유권을 원하고 취득한다. 근데 여기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됩니다. 병이 선이라면 취득할 수 있다. 자, 2번 갑니다. 을이 선인 경우에는 을병이 순차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는데 잠깐만 을이 선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선이면서 뭐까지 있어야 돼요?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선이만 갖고 안 되고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을의 선이 갖고는 안 된다. 을은 선이 무과실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선이 무과실인 때에는 을병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 봐요. 을이 뭐가 된다고요? 선이 무과실.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병은 선하고 굴문하고 무조건 소유 취득하는 거죠.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상선무가 돼서 유효가 됐고 유효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선이 악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둘 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둘 다 소유권 취득해. 선악을 따지지 않습니다. 병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됐다는 소리고 4번 을이 선이 무과실인 때에도 병이 악인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고 돼 있죠.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병이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왜? 앞에가 선이 무과실이니까. 5번 을이 악인 때는 병은 언제나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 봅니다. 을이 악이다. 을이 악이면 무효죠. 언제나 취득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취득해요? 선이만. 그러니까 답이 3번만 딱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 해놓으면 답이 여러 개 보입니다. 명쾌하지 않으면 도끼로 장작을 뽀개듯 빡 뽀개지 않으면 답이 2개, 3개씩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자, 칠판 쥐지 말고 쉬었다 와서 뒤에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좀 더 쉬었다가 보겠습니다.